예고편 공개 취소. 야이씨, 그럼 언제 공개하게? 오늘의 둠스팅크, 다음 주에 오픈 예정인 슈퍼볼. 하지만 둠스데이와 브랜뉴데이의 트레일러는 공개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뉴스가 공개되었습니다. 오늘은 둠스데이와 브랜뉴데이의 공식 트레일러, 아니 이 X들은 과연 언제 뜰 것인지, 최근 공개된 프로모 아트의 떡밥 분석까지. 나 설날에는 일 못해. 한국 시간으로 지난 2일 데드라인을 통해 한 개의 보도, 둠스데이와 브랜뉴데이의 트레일러가 슈퍼볼에 뜨지 않는다는 뉴스가 공개됩니다. 기사를 한번 읽어볼까요? 다음 주에 있을 슈퍼볼을 앞두고 헐리우드 스튜디오들의 예고편 전쟁이 시작되었다. 슈퍼볼의 30초 광고 단가는 무려 $10,000,000, 한국 돈으로 133억이라는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고, 디즈니의 만달로리안과 그로구, 픽사 애니메이션인 호퍼스, 토이스토리5가 베일을 벗을 가능성이 높지만 마블 스튜디오의 어벤져스 둠스데이, 스파이더맨 브랜뉴데이는 휴식을 취할 예정이라고 한다. 모두가 이 비싼 축제에 참여하는 건 아니다. 넷플릭스와 애플 오리지널 필름, 소니와 마블은 이번 슈퍼볼에서 빠진다. 대신 이들은 슈퍼볼 주간에 맞춰 온라인으로 예고편을 공개하는 실속형 전략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네, 결국 이번 슈퍼볼을 통해 공개되는 작품은 마이클, 스크림7, 호퍼스, 만달로리안과 그로구, 토이스토리5, 슈퍼마리오 갤럭시 무비, 미니언즈 3, 디스클로저데이 정도라는 것인데, 무엇보다 우리가 가장 기다렸던 어벤져스 둠스데이, 또 브랜뉴데이는 정말 오랫동안 슈퍼볼 공개가 예상되었고, 마블 팬들도 이날만을 목 빠지게 기다려왔었기에 이번 결석은 더더욱 뼈아프게 다가오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특히 그동안 마블의 경우 슈퍼볼 트레일러 공개가 거의 정배였고, 이 두 작품은 각각 로자주의 복귀, 톰 홀랜드의 새로운 3부작이라는 점에서 이보다 더 완벽한 홍보 무대는 없었을 텐데 말이죠. 자, 30초에 무려 $10,000,000, 우리 돈으로 130억이라는 미친 비용도 있지만 솔직히 마블 이 친구들이 돈이 없어서 안 하는 건 절대 아닐 거란 말이죠. 따라서 이건 마블이 보여주는 고도의 밀당, 너네 어차피 유튜브에 올라오면 다 볼 거잖아 라는 근거 있는 자신감. 그러니까 굳이 슈퍼볼에 돈을 쓰지 않아도 마블이라는 이름값만으로 유튜브 트렌딩을 점령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보입니다. 즉, 슈퍼볼 주간에 맞춰 온라인으로 트레일러를 풀고 오히려 경기 당일엔 다른 경쟁작들의 화력을 분산시키려는 고도의 심리전일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고, 이 거대한 블록버스터의 첫 번째 공식 트레일러가 수많은 다른 트레일러와 함께 소비되는 건 오히려 집중도를 해칠 수 있다 라는 판단이 작용된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브랜뉴데이의 경우 전혀 얘기가 다른데, 이 작품은 이제 개봉까지 6개월도 차이 남지 않았고 촬영이 끝난 지도 벌써 2달. 그러니까 트레일러 한 개 정도는 뚝딱 끼려올 수 있는 상황. 근데 이걸 그냥 평일 밤에 풀어버린다. 그냥 감다디 그 자체죠. 하지만 바로 전작인 노웨이홈의 경우 첫 트레일러를 개봉 4개월 전에 공개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때도 진짜 힘들어 뒤질 뻔했는데, 이번에도 진짜 징하게 트레일러를 안 풀다가 한 3월 말 정도나 티저를 풀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결과적으로 이번 마블의 슈퍼볼 패싱 전략은 전략적으로는 영리할지 몰라도 팬들의 설레임을 조절하는 방법으론 오히려 악수가 아닐까. 과연 마블은 슈퍼볼 주간에 기습적으로 트레일러를 풀지 아니면 끝까지 우리의 인내심을 테스트할지 일단 한번 다음 주까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제가 설날 동안 국내에 없어가지고 이게 연휴 때 뜨면 제가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수요일에는 떠야 영상도 올라온다 라고 생각하시고 이때 나 찾지 마. 이렇게 슈퍼볼로 간을 보고 있는 이번 둠스데이, 티저와는 다르게 떡밥은 꾸준하게 쏟아지고 있는데, 한국 시간으로 지난 30일 영국 파인우드 스튜디오를 통해 둠스데이의 공식 제품, 스튜디오 제작진들을 위한 프로모아트가 첫 공개됩니다. 하나씩 빠르게 살펴볼게요. 먼저 영화 속 캐릭터들의 모습이 담긴 코믹스 커버, 일반적인 마블 코믹스를 오마주한 커버인데, 여긴 기존 어벤져스 멤버들을 포함해 엑스맨, 그리고 가운데 보이는 닥터둠까지 이번 작품의 메인 라인업 멤버들이 모두 모습을 보입니다. 향치는 무슨 백종원이냐? 네, 여기엔 딱 한 명의 캐릭터. 첫 번째 티저 트레일러로 공개된 스티브 로저스를 제외하고 1차 캐스팅의 모든 멤버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는 모습. 이는 지난 9월 유출되었던 제작진들의 기념품, 유출된 에코백 이미지 속 코스튬에 이어 마블의 두 번째 프로모션 아트인 셈인데, 재밌는 건 이 모든 캐릭터들의 코스튬이 앞서 조용히 유출되었던 테스트컷, 배우들의 테스트컷과 거의 완벽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지난 1월에 유출된 테스트컷들을 확인해보면 당시 유출된 테스트컷들은 무려 146컷. 먼저 센트리 12장, 슈리펜서 8장, 레드가디언 9장, 짭틴 16장, 갬빗 9장, 앤트맨 20장, 옐레나 12장, 조니스톰 16장, 버키 12장, 케바 16장, 토르 16장, 매그니토 9장, 샹치 12장, 리드 리처드 9장, 각 2장의 사이클롭스와 미스틱, 그리고 대망의 그분. 앞선 루머처럼 체스판 앞에 앉아있는 이미지들,
또 원작 코믹스 속 왕좌에 앉아있는 닥터둠, 그리고 앞서 공개되었던 4편의 티저 트레일러 속 라트베리아 왕국 내 이미지 또한 확인됩니다. 네, 전반적으로 코스튬의 싱크로율이 상당히 높은데 일단 기존과는 다른 코스튬을 입고 있는 판포의 멤버들, 이렇게 실험실 가운처럼 보이는 의상을 착용 중이고, 또 빨간 엑스맨 로고의 슈트를 입고 있는 프로페서 X, 장발머리에 미소를 짓고 있는 나이트크롤러, 티저의 모습처럼 흰 장발에 헬멧을 쓰고 있는 매그니토, 공개된 매그니토의 테스트 컷을 확대해보면 커버의 모습과 거의 완벽히 일치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작품에서 매그니토는 찰스와 같은 편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럼에도 요 헬멧을 쓰고 나온다는 건 강력한 정신 조종을 사용하는 누군가, 즉 완다나 로키 같은 인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닐까 싶고 이들과의 전면전까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닥터둠의 테스트 컷, 둠은 고뇌하듯이 체스판을 응시하고 또 체스말을 쥐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 여기선 후드를 깊게 눌러 쓴 둠의 실루엣, 금속 재질의 건틀릿을 강조하고 있고, 지략 대결에 은유적으로 사용되는 오브제인 체스를 둠이 모든 히어로들을 상대로 거대한 체스판을 짜듯 거대한 음모를 꾸미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네, 매그니토의 시그니처 장면까지 떠올리게 만들죠. 또 녹색 빛이 감도는 화려한 건축물, 이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배경. 네, 바로 각 티저에 등장했던 그 배경과 굉장히 흡사하고, 이는 둠이 통치하고 있는 라트베리아 왕궁, 성체의 배경이라는 걸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둠은 여기서 정면을 응시하며 앉아있기도, 늘어진 자세로 팔걸이에 손을 올리기도 하며 절대적 지배자로서의 위엄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커버 속 둠의 슈트를 자세히 보면 원작 코믹스의 디자인을 그대로 가져온 게 아닌 MCU 버전으로 재해석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원래 은색 티타늄의 판금 갑옷을 입고 등장했다면 이번 슈트엔 사각형 격자 무늬가 촘촘히 박혀있는 중세 브리건딘 디테일을 떠오르게 하고, 망토를 고정하는 원형 장식 또한 원작에 없던 독특한 디자인으로 그가 집어삼킨 히어로들의 심볼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보이는 닥터둠의 티셔츠를 확인해보면 주요 캐릭터들의 명단을 노트에 기록한 그림을, 토끼 슬리퍼를 신고 스마트폰을 만지고 있는 둠, 부츠를 벗고 썬베드에 앉아 쉬고 있는 둠, 디제잉을 하고 있는 DJ 둠, 둠의 다양한 감정들이 풀어져 있는 디자인, 파이누드의 네이밍을 살린 둠 모자까지 보입니다. 일단 모두 일반 판매용이 아닌 파이누드 스튜디오 제작진을 위한 제품이기 때문에 일종의 이벤트 제품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과연 이 모든 떡밥들의 실체를 일주일 뒤 우리가 슈퍼볼 광고를 통해 만나볼 수 있을 것인지. 좋게 가자 얘들아.